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팔란티의 3분기 예상 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2개월 전입니다. 2개월 전에 이때는 팔란티가 지금부터 매수 찬스인가,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때 2개월 전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냐면 요때입니다. 140불대 정도 깨졌을 때 있죠. 거기 가까이 왔을 때 그때 8월 25일 정도 되고 있는데 그때 일단 좀 엄청나게 일단 주가가 많이 빠졌다. 그래서 더 이상 일단 상승 여력은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때가 또 저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부터 시작해서 200불까지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40%가 더 많이 증가됐다. 는 겁니다. 더 많이 상승이 되고 있다는 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형성되었고, 자,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았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많이 폭락됐다. 뭐 여러 가지 썰들을 많이 갖다 붙였는데 결론적으로 본다면 다시금 올라가고 있죠. 물론 밸류에이션이 높죠. 상당히 높아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P가 높은데, 자, P가 높은 거로 해서 끝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어닝이 계속해서 따라붙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다면 어느 정도 배수가 아무리 높아도 지금 이제 성장주 입장에서는 이가 따라붙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고평가되어 있다. 저걸 갖다 퀘션 마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려온다면은 계속해서 반발 매수세가 생기면서 올라가면서 고점까지 돌파되어 있는 것이 팔란티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젠슨항이 나와서 팔란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The single most important enterprise stack 되고 있죠. 가장 중요한 회사가 세계에서 팔란티의 온탈라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CNBC에서 둘이가 같이 나왔죠. 자, 인터뷰를 같이 했다는 겁니다. 젠슨항하고 지금 이제 팔란티의 알렉스 칼프하고 둘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콜라보레이션 했죠. 즉 말해서 온탈라지하고 칩이 지금 같이 가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일단은 빠르게 확장성을 가져가겠다. 자,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팔란티를 볼 때는 팔란티 의사결정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 문제를 푸는 회사죠. 솔루션 갖고 가는 회사다. 또 프로블럼이 있는데 그 솔루션을 갖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빨리 내린다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뭐 군에 가서 보면은 군인이 이렇게 있고 전쟁을 할 때 있어서 커맨더처럼 명령을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내려야만이 전쟁에서 이기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칩이 GPU가 더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더 빠른 의사결정, 더 빠르게 일단 움직이면서 확장성을 가져가겠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빨리, 더 멀리, 더 많이 그렇게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이제 GPU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홈디프하고 비슷한 회사 있죠. 로스. 이 회사를 통해서 물동량이 많아질 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선적을 할 때라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들어가는 것들을 더 빨리, 이런 대기업들을 한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GPU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콜라보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시너지를 통해서 더 빨리 갈 수 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엔비디아 젠슨왕이 이제 낚아채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폴란드 부총리가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인공지능 역량 개발이란지 군의 수익 구현, 그리고 모든 군부대를 갖다가 단일 시스템을 통합하지 않는다면은 현대 작전의 수행은 불가능하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래의 모든 교전에서 승리하는 열쇠이고 더욱 중요한 억제력의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 시스템을 통합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최고의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건드릴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가장 중요한 폴란드는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방산 이런 것들이 많이 수출되고 있는데, 자, 거기서도 가장 헤드가 되고 있는 것은 결론은 시스템을 통합하고 있는 팔란티어가 지금 헤드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팔란티어가 없으면은 지금 다른 것보다는 좀 국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행이 안 됩니다. 방산 자체가 뭐 옛날에는 로키드 마틴이 지금 이제 방산으로 최고 업종인데 레이시온 같은 것들이, 지금은 팔란티어가 지금 방산에서의 최고 업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도 수출이라든지 계약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실적을 알아보기 전에 팔란티의 배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P 레이쇼 있죠. P 레이쇼 기준으로 봤을 때 270배 정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볼 수 있어 270배. 물론 여기에 뭐 350배까지 갈 때도 있었습니다. 370배까지도. 자, 그런 모습이 있는데, 270배 정도 나온다는 말 자체는 웬만한 성장 가지고는 이걸 갖다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장이 나타나야만이 이 주가가 유지되면서 더 많이 갈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팔란티아가 예측하고 있는 지금 이제 EPS 있죠. EPS가 2025년도 3분기 때는 0.17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가 0.16 정도 나왔죠. 그래서 저번처럼 0.14에서 0.16 정도로 이렇게 많이 뛸 때, 자, 그럴 때 주가가 더 많이 갈 수가 있겠고, 이번에도 지금 매출 본다면 1빌리언 정도 나왔으니까 이번엔 1.09빌리언 정도를
예측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앞으로 가이던스가 더 많이 나올지, 자, 이런 것들 한번 계속해서 체킹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0.17이라든지 0.1.09 있죠. 그 이상을 일단 나와줘야 된다. 항상 그 이상을 나와줘야만이 더 많이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타나면 이런 데서 나타나고 있죠. 2025년도 2분기 때도 0.14 정도를 갖다가 예측을 했는데 0.16이 나옴으로써 서프라이즈가 나타났고, 매출 자체도 937밀리언 예측했는데 1빌리언까지 나타나니까 더 많이 가고 있었죠. 그래서 항상 빗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해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거 한 번만 일단 미스라고 보통 10타수 9안타 정도 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나와주면은 주가가 더 갈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나와주지 않으면은 가기 힘들다. 거기다 플러스해서 가이던스까지 나와줘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가 가장 큰 지금 이제 실적 발표 때 우리가 봐야 될 거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팔란티에가 예측했던 거 있죠. 아웃룩을 보시게 되면 2025년도 3분기 때입니다. 그때 기대했던 것들이 매출이 1.083에서 1.087빌리언 예측했죠. 그래서 하우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1.09빌리언 정도를 예측하고 있다는 겁니다. 레버뉴 매출에 있어서. 자, 매출 자체는 요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 지금의 프리미엄 있죠. 270배 이렇게 주고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더 많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한 30% 이상은 더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했을 땐 적어도 1.12빌리언 정도가 돼야만이 주가는 더 많이 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매출이 이렇게 나오는지 체킹해 보시고, 자, 그 다음 EPS 있죠. EPS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제 0.17달러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0.17밀리언에서 0.17달러입니다. 0.17달러. 자, 여기서 일단 적어도 한 30%라든지 그 이상 아니면 20%라도 돼야 되니까 적어도 0.2달러 있죠. 한 요 정도는 돼야만이 아무래도 주가는 더 많이 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의 밸류에이션을 만족하면서 주가가 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월요일 날 보셔야 될 것이 1.12빌리언 정도 이상 나타나고 있는지, 그 다음 EPS는 0.2달러가 이상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킹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가이던스를 보시게 되면 2025년도 가이던스 있죠. 요때 보시면은 지금 가이던스 자체를 갖다 매출입니다. 매출의 가이던스를 4,142에서 4,150빌리언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이거보다 더 많이 갈 수 있는지, 자, 그거 한번 체킹해 보시고, 그러니까 요번 4분기 때를 통해서 더 많이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커머셜 분야의 레버뉴도 상당히 중요한데 1,302빌리언 정도를 갖다 초과를 했는데, 요번에 가이던스를 갖다가 요것도 지금 이제 85%나 되고 있죠. 이런 것들도 더 많이 증가되고 있는지,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도 특별히 커머셜 쪽에 가이던스 레버뉴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을 체킹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팔란티에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을 앞두고 지금 가장 중요했던 방이, 앞서서 보던 방이 그 다음 기업이 있죠. 이쪽에서의 AI 사업의 확장에서 박차를 좀 가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얼마만큼의 더 많은 이익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지금 방위하고 기업입니다. 산업 분야하고 방위 분야. 자, 아무래도 이것도 뭐 정부 분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분야에서 얼마만큼의 지금 현재 매출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 중요한데, 자, 특별히 팔란티에는 보잉과 협력하면서 항공기 제작사 보잉의 방위라든지 우주사업부의 AI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들, 또한 엔비디아의 자사의 칩과 소프트웨어를 갖다 팔란티에 플랫폼에 통합해서 로스 아까 보셨죠. 그런 것들의 기업의 물류, 그 다음 공급망 의사결정에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들. 이러한 파트너십에 있어서 팔란티어가 틈새 정부 계약업체에서 이제는 주류 AI의 운영체제의 공급업체로서 진화되었다. 자,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기술을 통합함으로써 상업이라든지 산업 분야의 확장이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팔란티엔 영국이라든지 폴란드 정부와 더불어서 새로운 방위 계약을 체결했고, 또 루멘 테크놀로지와의 상업적 협력을 통해서 2억 달러 규모를 확대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CDS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팔란티엔에 대한 강력한 정부 수요, 그 다음에 이런 확대되는 사업의 파이프라인의 지원의 단기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치평가가 너무 높게 돼 있다는 것들, 그 다음 대규모 상업 도입에 있어서 아무래도 가치성이 여전히 중요한 위험 요소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관련 계약의 모멘텀이 매출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지, 그 다음 계약 체결할 때 마진의 추이가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일어나야만이 마진이 좋아야만이 좋겠죠. 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체킹하자.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자료는 일단 알비스 캐피탈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2025
2025년도에 소프트웨어 캐테고리 안에서 어느 쪽에서 많이 일단 소비되고 있느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 지금 이제 웨어하우스라든지 어널리시스 하는 데 있어서 55% 정도가 소비되고 있고, 그 다음 AI에 있어서는 89%가 소비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분야인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두 분야가 지금 이제 팔란티하고 연관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주가의 상승 여력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2025년도에도 어느 분야에서 더 많이 일단 스펜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인크리즈를 하느냐, 디크리즈 할 거냐.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소비할 수 있는 분야가 아무래도 AI 쪽에서 한 95%를 증가하면서 이쪽에 소비 많이 하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도 96%나 지금 소비를 더 많이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줄이는 건 뭐 5%,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크리즈를 더 많이 하는 분야가 AI하고 소프트웨어다. 이 두 분야가 결론적으로 팔란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팔란티가 되지 않겠는가. 더 많은 수요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빌링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청구액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입금될 예상 금액을 말하고 있고, 예약과 실제 청구의 합산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래 실적의 가시성을 보여주는 선행 지표가 되고 있는데, 자, 2025년도 3분기 때를 본다면 이제 레버뉴 자체가 1092에서 1100 정도로 예측이 되면서 50% 정도가 상승이 되고 있는데, 빌링스 같은 경우는 1215 정도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빌링스가 상승될 수 있는 요인을 본다면 미국의 상업 부분에 빌링스가 많이 폭증했다는 것들, 정부 부분, 그리고 전체 계약일 체결에 있어서 급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일단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총 계약 가치가 2.2배 정도 상승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TCV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들. 자, 그래서 매출을 갖다가 지금 빌링스가 매출의 10% 이상을 초과한다는 것은 단순한 수주가 아니고 현금의 청구까지 이어진 거래가 전반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하고 있다. 특별히 상업 부분에서 AIP 있죠. 여기 도입 고객이 선불 계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멀티미디어 계약 자체가 빌링스의 앞선 지표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RPO죠. 자, RPO는 아직까지 수행되지 않는 미인식의 매출이다. 즉, 미래 인식할 수 있는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R이 remaining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RPO를 갖다 2025년도 3분기 때 2600에서 2700까지, 즉, YY 기준에 성장했을 때는 50% 이상의 성장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 이유는 애널리스트의 가이던스라든지 연속적 계약의 증가가 계속해서 가만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백로그하고 RPO의 관계인데, 백로그는 주문자인 거죠. 그래서 2025년도 2분기 기준에 했을 때 백로그가 한 71억 달러 정도 되고 있는데, 거기서 RPO가 한 24억 달러를 차지했으니까 나머지 12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들이 있겠죠. 자, 그런 인수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RPO 자체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분기 RPO에 일단 지금 이제 전망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적어도 일단 55% 정도는 전기 대비해서 상승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대형 정부의 상업 신규 계약들, 그 다음 멀티의 상업 고객, 그 다음 AIP에서 파이프라인의 영향이 기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RPO의 연간 50% 내외 성장을 동반해서 골드러시 효과가 2025년도 하반기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연방정부 계약의 비중이나 이제 AIP의 상업계약의 만기 연장 이런 것들이 이어질 때는 2026년도까지도 유효하겠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CM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상업적인 확장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자, 아무래도 상업의 고객 수의 증가가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매출의 성장률, 그 다음 고객의 계약 가치, 고객별의 평균 매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CM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CM 대비해서 3분기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볼 것 같으면 고객 수라든지 매출의 성장세 있죠. 여기도 Q3에도 두 자리 숫자의 고객 수가 증가되면서 미국 내 상업 매출이 50% 이상이 성장이 지속되겠다. 그 다음 TCV라든지 딜밸류 이런 것들도 대형 신규 계약의 지속에 따라서 이런 게 역시도 추가 성장의 전망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상업 부분의 AI 도입의 영향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특히 금융이라든지 제조 헬스케어로 확대되면서 동반 강세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월스트리트에서는 상업 TCV의 성장률이 200% 이상, 고객 수는 60% 내외의 증가를 갖다 3분기에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요 수치라든지 비교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4년도 3분기에서 2025년도 3분기까지 레버뉴 있죠. 요거 자체는 726인데 여기 3분기하고 3분기를 비교해 볼 것 같으면 1090에서 1100, 51%의 YY 성장.
자, 빌링스 역시도 지금 현재 806에서 1215에서 1220까지 51% 성장. RPO도 마찬가지로 1360에서 2600에서 2700까지 50% 정도 성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US 커머셜 있죠. 이것도 158에서 지금 이제 393, 410, 그래서 55에서 60% 거의 50% 이상이 다 상승된다는 겁니다. 가벌먼트 마찬가지로 한 600 정도. 자, 가벌먼트는 조금 줄어들죠. 50%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고객 수도 지금 이제 520에서 540명, 330명 비해서는 어느 55%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TCB, RDB 이런 것들 전부 다 일단 상승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팔란티의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직전 고점을 이렇게 돌파하면서 가고 있죠. 힘이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모습에서 앞으로도 많이 갈 일이 많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턴이 되고 있죠. 올라가서 옆으로 눕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물건들을 다 받아내면서 힘이 좋게 달려가고 있는데, 약간의 또 눌림목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때는 또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1차적인 지지라인 때는 한 190불대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